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궁금한 사항, 정말 궁금한 거 꼭 집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만일세 언어를 잘하는 아이인데, 만일세 중에서도 언어를 잘하는 아이가 있죠.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친구들을 괴롭힐까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무료 강의 상담 학부모 상담 교육을 하다가 1세 아이들은 친구 괴롭히고 꼬집고 하는 거는 우선 언어 발달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괜찮아집니다라는 걸 전달드리다 어떤 선생님이 궁금해서 남겨서 "아니 우리 애는 이 언어를 잘하는데 왜 친구를 괴롭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해요. 상세한 그 상담 내용은 이거예요. 만 1세 반 친구입니다. 좀 제가 봐서는 개월수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언어가 되는 친구인데 말을 잘 못하는 친구, 약한 친구들을 잘 알고 선생님 눈을 피해 때리거나 가지고 있던 놀잇감을 뺏곤 합니다.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모델링도 하고 계신데 이 부분 부모님과 상담을 어떻게 끌어내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왜 걱정이 되냐면 "아니 우리 애 말 잘하는데 말하면 알아들어요 선생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의아한 거죠. "친구 때리면 안 돼. 응 알았어. 약속. 인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다 대화한대요. 그런데 왜 때리면 안 되는지도 알고 언어로도 표현하는데 얘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약속해요. 인제 친구 안 때릴 거예요. 미안해요." 다 한대. 왜 속상할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보고 '진짜 다른 선생님도 궁금하겠다.' 그런데 이걸 궁금해하는 선생님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되면 '쟨 내 말을 무시하나 봐. 선생님 말 안 들어.'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변인들, 선생님들이 캐치해야 될 변인들이 있어요. 만 1세 아이고 말을 잘한다고 했지만 보통 만일세 아이들의 수준이 어떻죠? 말귀는 다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점심 먹을 거야." 하면은 어디서든 손 씻으러 가면 거 알면은 줄 한 줄을 쓴다든지 손 씻고 나서 점심 먹고 나면 바깥놀이 가는 거 아는 아이들은 빨리 밥 먹고 뭐 바깥놀이 액션을 취한다든지 선생님이 "인제 물 마시자." 하면은 어디서 듣고 온다든지. 그래서 내가 발화하는 정확한 언어는 부족하지만 상대방이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좀 예측도 되고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쪼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세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건 인제 내가 내 입으로 또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족할 뿐이지 이제 사회생활 다른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는 1세 때는 어느 정도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언어가 되는 친구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어가 된다는 건 뭘까요? 전 요즘 성인도 언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지 그것까지 명확해야 "언어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선생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영어를 쓸 때 이 단어의 뜻이 명확하면 이해도 되고 그죠? 혹은 상황상 '얘가 나한테 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네.'라고 상황상 인지도 되고 혹은 그 속에 나오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뜻을 조합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하려고 하네.'라고 해서 거의 1세 수준으로 해외에 가면 1세 수준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쓰는 말이 단어가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라고 했을 때 우린 단어를 "I like it." 이렇게 like로만 배웠잖아요. like로 쓰는데 그 상황에서는 like라는 단어보다 "난 정말 좋아해요." 뭐 I love it 하든지 다른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단어에만 꽂혀서 그걸 표현하면 내가 알고 있는 표현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단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사할 때도 정말 반가워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나가서 영어가 좀 미비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했을 때도 이때는 이 말을 하는 거야지 그 뜻을 어떠한 뜻을 담았는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야. 자, 이게 그래서 언어를 잘한다. 아이가 말을 잘해요 했을 때 그 말을 뜻을 알고 하는지 단순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내뱉어야 단어 연습을 해서 표현만 하는지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선생님이 "때리면 안 돼." 인제 안 때릴 거야. 약속,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요. 약속의 의미를 진짜 알고 약속을 하는지, 자 성인 입장에서는 "약속해. 절대 하면 안 돼. 꼭 약속하는 거야." 했을 땐요, 약속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다짐을 확언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최대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이야.'라는 것까지 알고 "알았어." 뭐 나중에 부부 간에 성인 친구 간에도 "그렇게 하자 우리. 절대 늦지 마." 하면 "알았어. 꼭 약속할게." 한다는 건 다시는 이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결여를 범하지 않겠다는 규칙을 지키겠다라는 결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 세 아이가 그 약속의 의미를 알고 약속을 할까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한테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 친구한테는 "미안해." 하는 것이 이 상황에는 대처법인 것 같고, 선생님이 약속하면 약속하는 것이, 약속 행위를 하는 것이 선생님하고의 대화법이라 정도만 아니까 얘는 약속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른 입장에서 내뱉는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들이 정말 100% 인지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선생님이 아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 아이들이 2세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른이 많이 쓰는 대화법을 쓴다든지 어른이 많이 쓰는 용어를 썼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뜻을 알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쓰더라. 드라마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쓰더라 알고 모르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이런 말도 쓰네?' 라고 했을 때 정말 말 잘하는 애가 아니라 정말 그 뜻을 알고 하는지 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제가 여기 봐서는, 요거를 봐서는 인제 제가 뭘 전하려는 거 아시겠죠? 상황에 약속도 하고 미안해 사과도 하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했을 때는 언어로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는 알지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는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약한 친구 가서 친구 눈을 피해서 때리거나 가지고 있던 놀잇감을 뺏고 할 때는 "아니요. 친구 하면 안 돼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 행동이 왜 교정이 안 되냐면 그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직까지 얘한테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과 행위하고는 이 아이하고는 아직까지 연결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친구 이렇게 때린 거야. 다시 일로 와 봐." 친구 거 뺏는 거 아니고 네가 갖고 싶으면, 뺏는 게 잘못되긴 했지만 이 연령 아이들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장난감을 놀아대니까 뺏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연령이 그렇습니다. 조금 소극적인 아이는 눈치를 보겠지만 1세 아이들은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아직까지 공유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럴 거예요. 그때 인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친구가 지금 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이거 놀고 싶어." 근데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나 이거 놀고 싶어. 놀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응, 응." 이렇게 할 거예요, 말을 못 하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계속 그 모델링이 되어서 연습을 해 줘야 돼요. "놀고 싶어." 근데 또 뺏을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거 놀고 싶어." 하는 말을 못 하지만 그래도 뺏는 거 아니야. 한 번, 두 번, 5번, 10번, 100번 얘기하면 인제 행동이 되겠죠. "이거 놀래." 이렇게 식으로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친구가 얘도 싫다, 똑같은 1 세니까 싫다고 하겠죠. 그럼 친구는 아직까지 줄 생각이 없나 봐. 기다려 보자. 혹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선생님이 또 유도리 있게 다른 활동한다든지 그런 걸 알려줘야 하는 거야. 뭐 떼를 피우고 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친구가 노는 시간 친구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놀고 선생님하고 저거 노는 거야." 뭐 '아 이거는 떼를 피워도 안 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고 다음에는 친구 기다렸다가 '그러면 저 아이랑 같이 놀려면 저 장난감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른 발상을 막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아이가 "약속해요. 미안해. 사과." "사과했어요. 근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아이의 행동을 대신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이 행동을 지킬 거야. 이 연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상담은 어떻게 끌어내면 좋을까요? 부모님한테는요. 어머니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대화가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약속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약속해 하면은 성인 같은 경우에 약속하면 이제 더 이상 이 규칙을 잘 따를 것이고 안 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약속하니까 약속하는 걸로
"대화가 되는 거야."라고 끝난 거지 "다시는 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다짐까지는 되지 않는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고 이 아이의 행동이 고쳐질 때까지 조금 더 교육적인 변화가 친구 간의 관계에서 좀 더 마찰이 없을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 주고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들이 단어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하고 다툴 때 아이들하고 많이 다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친구 이렇게 때리면 안 돼. 아파." 그 아이를 왜 때리면 안 되는지도 얘기해 주고 "친구가 아프니까 사람은 때리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 줘야 또 왜 때리면 안 되지.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즉각적으로 결과물을 얻어야 되니까 '나는 저거 놀고 싶은데 얘가 왜 노는 거야.' 고 빨리 뺏어야 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깨물고 꼬집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지만 빨리 행동이 즉각적으로 내 결과물로 끌어오기 위한 좀 기질이 좀 까다로운 아이들 혹은 까다롭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결과물을 빨리 얻어야 해서 쟁취해야 되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깨물고 꼬집고 이런 것을 너무 잘못해도 가서 "미안해. 친구 그러면 안 돼. 사과해."라고 해서 우리는 가끔 왜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 행동은 어떠한 다른 친구에게 아픔을 주는지, 이 행동 대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를 중심적으로 가르치기보다 "가 사과해. 미안해."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럼 단어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약속. 응. 안 할게." 아 나는 이 행동만 하면 그냥 내가 용서가 되는 건가 봐. 다시 그 행동을 해도 다시 이 시간이 되면 선생님한테 약속하고 "안 해요. 인제 안 할 거예요." 이 말만 하면 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건 뭐죠? 이 아이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 좀 더 나은 관계,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더 잘 지낼 수 있는지, 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행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단어만 가르치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제가 컨설팅 가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 아이한테 하고 있는 지도법에서 행동을 바꾸기 위한 지도를 하는지 계속해서 단어 사과해야지, 인사해야지 뭐 이런 것을 가르치지는 않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 모든 게 좀 힘들다. 제가 그랬죠. 계속해서 말미에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표준교육 가정이나 발달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영어반 선생님들은.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면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아이들은 아직 미숙해 많이 도와줘야 돼 하는 것과 이 연령의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바라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서는 요렇게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고 표준교육 가정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 사진도 뭐 원하시면 이렇게 사진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사진 속에도 보면 아이들의 발달이 보여요. 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해 보시고요. 또 이거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로 저희 반 아이는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는 게 맞나요?" 하는 것들을 댓글을 꼭 남겨 주세요.